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오전 6시 33분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네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뉴스 따로 보지 않고 차트만 보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국채가 잘 안 팔렸어요. 미국에 국채가 잘 안 팔리게 되면서 환율이 좀 올랐는데 나스닥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비트코인은 조정을 보였고요. 그죠? 비트코인에 대한 조정 언급을 드리자마자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조정이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체크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네. 그 미국의 국채가 안 팔리게 되면서 미국의 또 그 금리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또 살짝 조정이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 체크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뭐 어쨌든 엄청나게 크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다시 좀 다지다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스닥은 엄청 상승을 했어요. 왜? 엄청 그죠? 오늘만 해도 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정을 주다가 좀 밑으로 여기서 갈 거다라고 봐서 여기서 변수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위로 들어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이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16,4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스닥 같은 부분도 요 이제 추세가 잡힐 때까지는 또 역시나 쇼각을 또 노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세가 깨질 때 나스닥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숏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계속 숏 포인트 나스닥 숏을 기다리고 있는데 숏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짧게 먹고 이렇게 여기 싹 돌다가 떨어질 때 있거든요. 그렇게 남아야 그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딱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상승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였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조정을 보였는데 뭐 조정에 대한 찌라시가 좀 있더라고요. 뭐 채굴자들이 이제 익절을 좀 했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오긴 하던데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금도 지금 빠지고 다 빠지고 있는데 재밌는 건 애플도 이번 조정을 먹었어요. 애플도 제법 조정을 먹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부러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잡주들이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에 잡주들이 엄청 상승을 하고 지금 CATL 같은 거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뭐 상승을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순환매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장이 진짜 좀 뭐라고 할까 좀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그렇게 도는 게 아니라 정말 수급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돈 넣고 돈 먹게 하고 있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짧게. 네, 코인입니다. 코인 달러상으로 우리가 이제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 4만 달러 전후 반등에 대한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제가 5,700만 원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도 에이다 너무 많이 담으신 게 아닌가 좀 걱정이 좀 되는데 700원대 초반 정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점이 맞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관리하셔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는 거거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원화를 좀 넘어와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5,500포인트 정도에서 재매수 타이밍 제가 시향을 조정 나오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갱신을 안 해드렸어요. 종가 지금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잠시만요. 리플은 원하는 포인트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등이 쭉쭉 올라갈 반등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요약을 하자면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기회가 이 정도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은 여기까지 볼 거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저께 영상인데 이제 요거 좀 반을 좀 바꾼다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뭐였냐면
월 볼뱅상 얘는 볼린저 밴드를 상방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피해침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제가 5만 불에서 이제 5만 4천 불 정도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번 턴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니까, 요것도 언급드렸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여기처럼 등장할 가능성이 여기서 높아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높아 보입니다라고. 그럼 이 녀석이, 요 녀석의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걸 고점으로 해서 3캔들이 밀려야 된다는 거예요. 3캔들 정도가.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탕탕탕 탕탕탕탕 탕탕탕탕 이런 식으로 조작이 나오는 게 지금 무난해 보이거든요. 고점 신호가 하나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주봉 사이클이나 작은 사이클로 좀 넘겨가 보자면, 비트코인은 이제는 뭐 일단은 고평가 존이었고, 월봉상 고평가, 주봉상 고평가니까 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크게 당장 부러지게 팍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부러졌다고 말하기 너무 작습니다, 캔들이. 그죠? 그런데 일봉상에서 지금 작은 추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네. 요 추세, 이게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데, 추세가 3번 강해졌고 요 추세인데, 요 추세를 지금 이제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좀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이상은 추세가 이탈될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띠는 다행스럽겠지만, 제가 5,500만 원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5,500만 원 전후 1% 이해차, 그러니까 1% 이내의 이제 변수니까, 타점이니까 충분히 맞았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런데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2% 정도의 상승.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사실은 뭐 도와줘주고 다시 돌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익절로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죠? 단타적인 측면. 아니면 작은 비중이라면 들고 계셔도 됩니다만, 높은 비중이시라면 물량 무조건 관리를 해주시고, 다시 4.2 여기고 5천만원 전후를 기다리시면서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다라는 거죠. 요 사이즈에 대해서 도들 포인트인데, 여기가 아마 61.8일 거예요. 아마 대충 그럴 겁니다. 눈을 봐도 그렇거든요. 50%네요.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절반에 대한 변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반등, 이 일목균형표 양원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밀려서 이렇게 다 파고, 여기에 대한 조정파. 그러니까 61.8이든 여기든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보다는 여기에 대한 지지력이 더 확보하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요 상승을 우리가 살리면서 계속 갈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살리면서 갈 거냐, 아니면은 이 상승은 살리면서 갈 거냐. 그러면 이 상승은 안 깨질 거라고 봐요. 쉽게 이 상승은 안 깨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상승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깨진다거나 뭐 그 정도 될 수 있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요 비율을 요렇게 좀 잡고 계시고, 단타적으로 이제 5,500만 원 정도 잡으셨던 물량들은 2%에 대한 익절 로스, 3%만 반등했거든요. 익절 로스 하시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700원대 초반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700원대 초반을 그러니까 초중반이니까 730원 전후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지금 분할면서 깔렸다면 지금 760원이니까 또 한 3-4% 이미 익절 다 됐을 거야. 그치? 맞죠? 낭창하게 또 풀매수 해가지고 고점에서 우와 가자 이러고 있었으면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조정파 나왔기 때문에 전략이 생성된다고. 요 그림을 우리 메인을 좀 두고 계시면서, 요 작은 반등과 요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보자. 여기 한번 담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고점을 이탈 시키고 다시 나오는 조정은, 여기는 이제 편안하게 다시, 우리 여기처럼 편안하게 다시 모아가는 그런 존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떡락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고, 이제 너무 많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보십시오. 이오스 내 1200원에 대한 팔아라고 내가 분명히 캤다. 그러잖아. 칼고 다시 그러니까 잡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매가 되는 거고, 더 큰 사이즈에서 이렇게 길게 보게 되면 이오스 이 전체가
이 전체가 분할 머지수준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건 선택의 문제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먹었고 일부 남겨놨고 우리가 수익이 나왔던 금액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 치들 타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 했잖아. 안 그래요? 한쌤이라는 작자가 풀매수해서 얼마까지 갑니다. 풀매수 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방아지 많이 열려있어요. 근데 지금 변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상방아지 많이 열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취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항상 조정이 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수익 투입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트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여기 구간 정확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분할매수 올라갈 때 분할매수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익절로스 분할매도 구경 추세이탈 전략매도 추세이탈 나오지 않으면 물량 줄이고 그 남아있는 물량 다시 채우고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상승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눌림목이 될 텐데 이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차트가. 이해되셨죠? 이제 원웨이로 쭉 이렇게 상승하는 건 없다고. 그치? 그래서 지금 노리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력 파동에 대한 이야기 좀 충분히 드렸었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지금 5파의 끝자락일 수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정파 여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제가 3파 그리고 5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력 파동이 3파의 특징이고 5파의 끝자락일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전체 사이즈의 30% 정도의 조정은 무난하게 등장을 한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또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재밌는 흐름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랑 비트가 지금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좀 나빠요. 여러분들은 이 미국에 저는 미국 주식 안 삽니다. 저는 비싼 건 절대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코코장에 손가락 쑤셔 넣어도 저는 사지 않아요. 비싸다고요. 애플도 빠지고 다 빠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걸 넘어서는 마지막 신고가 갱신이 들어가게 되면 저는 아마 여기서 먹었던 이 숏 포지션을 가지고 또 일생일 때의 숏 포지션을 도전하러 각을 잡을 겁니다. 네. 각을 잡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만 각을 잡을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각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깨지면 그때 잡을 거예요. 큰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요 정도 규모에서 조정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규모에서 조정파가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00, 7,000포인트, 우리 강칠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7,000포인트의 조정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뭔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 일단 깨져야 대화 되겠지. 이렇게 깨져야 되겠지. 그죠? 지금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떨어지는 건 이제 요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요까지 보고 다시 들어 올려서 이런 패턴을 만들고 나서 빠져버리면 이제는 이제 세계전쟁, 글로벌 세계전쟁이 등장할 수 있는 우리 2020년 하반기, 2020년대 하반기, 27년, 28년, 요때. 이게 지금 등장해서, 전쟁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시나리오로 보게 되면, 이제 뻘소리입니다, 이제부터. 지금 이제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겠죠. 트럼프가 당선될 때는 어느 정도 풀릴 겁니다.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전 중국이랑 그때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보다.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의 경제력이 어떻게든 버티면서 얘네들이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국민 청소도 이제 너무 증가되고 있단 말이야. 내수가 되는 나라잖아요. 그 옛날 공산당에서도 내수 다 하고 살았던 나라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끝이 나고 나서 지금 이제 24년이잖아요. 24년에서 이제 4년이 지나게 되면 28년이잖아요. 그때가 아마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좀 잡히거든요. 가능성이 그때가 좀 위험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고 그때 뭐 정권이 좀 바뀌었는데 윤석열이 너무 똥싸가지고 정권이 또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바뀌면은 또 친중 정책을 펼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싸해지거든요 분위기. 그래서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5년 정도 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흐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내년 초 넘어가게 되면. 무슨 말,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지금 나스닥이 오르면서 비트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나스닥이 오르면서.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지금 나스닥으로 몰려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재밌는 현상인데,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금리 올린단다. 그 경기가 좋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 근데 웃기는 건 환율, 금리가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할 수도 있고 금리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에서 또 미국이 또 돈이 몰려가고 환율도 오르고 채권금리도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채권금리 다 올랐는데 채권이 안 팔렸어. 미국 채권이 이번에. 그러니까 예약했던 사람들만 팔리고 신규로 막 사간 사람이 없으니까 즉 나라에서 다 즉 나라 은행들이 사준 거라. 이러니까 좀 싼 거지. 그죠? 어떤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였고, 또 지표적인 이야기에서는 이런 전체적 이 사이클 자체에서 이 조정판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좀 추가하면 한 번 더 이탈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지금은요. 워낙 많이 올라가서 이제 그냥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찌라시도 있더라고요. 채굴자들이 팔았다 뭐 이런 찌라시도 있더라고. 그런가 보지 뭐. 이해되셨죠? 자,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조정이 이렇게 나올 때는 폴리곤도 좀 좋았었는데 그죠? 부러져 버렸다, 그치? 예. 아프지? 고점에서 사면. 그래서 절대 고점에서 사면 안 돼. 무조건 눌림목 나와.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도 조정을 기다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30%까지 담았다고 하시는 분 계시던데 왜 굳이 얘기다를 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하여튼 뭐 알아서 하십시오. 30가 어쨌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30%다 넣는 건 모르겠고 새롭게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남아있는 시드는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빈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적당히 들고 우리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9월 10월 시작을 했으니까 비트만 해도 이만큼 올랐으면 여러분들 돈을 못 벌었으면 바본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물량을 줄여 나갔단 말이에요. 줄이고 단타 쳤단 말이지. 그러면은 단타를 치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종목들 몇 가지를 언급을 드렸었고, 여러분들 뭐 그 중에서 뭐 이오스도 있었었고, 그쵸?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부터 톡톡톡톡 다시 죽어가는 느낌을 두고 담으시면 됩니다. 저는 배팅적인 측면보다는 다시 농사에 대한 느낌으로 막 들어가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임펄스 웨이브, 그러니까 조정파 웨이브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봐요. 빠지고 나면 이제 막 접속 형태로 막 이래 진행돼버리면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가더라도 분명 이 전체에 대한 이 조정판은 등장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올 연말 내년 초에 고점을 치면서 우리 순환매가 돌았다고 하더라도 내년 봄 넘어가면서 또 큰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조정이 나오면 그때 또 시작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턱 넘어서 7, 8을 넘었는데 지금 와 조정 나왔다 들어가자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네. 이해되셨고 전달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